예,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90%가 모르는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차트를 보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제가 매물대, 거래대금, 이동평균선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차트 분석하는 과정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선 보조지표, 검색기 이런 거 전혀 의존하면 안 되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서 1등부터 50등까지 매일 꾸준히 한 종목씩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정치 테마주,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들, 신규 상장주 제외하고 상승 종목들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램테크놀로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일단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면 일봉을 보기 전에 분봉으로 가야 됩니다. 분봉에서 봐야 될 거는 제가 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됐는지 요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패턴은 상한가를 닫고 나서 바로 풀었다가 다시 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두 번째 패턴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패턴은 상한가를 도달하고 나서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이 보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한가가 종목들을 분석할 때는 분봉으로 가서 이 세 가지 패턴을 먼저 분석하고 1번, 2번 패턴일 때만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원리들, 패턴들에 입각해서 분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 보니까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9시 18분에 상한가 닫고 나서 종가까지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쭉 유지가 됐습니다. 이러면 몇 번째 패턴인가요? 1번 패턴이죠. 1번 패턴이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돌아와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매물대, 거래대금, 캔들,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상한가를 갔는데 얘가 지금 121선 근처에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한가가 장기 이평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61선 밑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61선, 121선 중간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상한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앞에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랑 이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니까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매물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가 여기 많이 물려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물대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죠? 우리가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이 물량들에 맞고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상한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매물대를 먼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월달 매물대랑 7월달 매물대 보겠습니다. 이때가 5,000원부터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5,000원, 5,500원, 6,000원, 6,500원, 7,000원, 7,400원 꼭대기까지. 물론 중간에 이런 구간에서 담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촘촘하게 다 이렇게 칠해 볼게요. 여기가 다 매수한 구간입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매수했겠죠. 주가가 빠질 거야 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공매도 말고는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빠지기 시작하죠. 쭉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물려있던 분들 여기 샀다가 바로 오를 줄 알았는데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럼 이때 물려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물려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앞에 물려있던 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번, 지금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 4개월 정도 버텼다가 본인 평단 구간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니면 2번도 있겠죠. 나는 지금 매도하지 않고 잘 버텼으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쭉쭉 오를 때 수익을 보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홀딩하는 분들도 있겠죠. 크게 보자면 팔거나 들고 있거나 이 두 개 중 하나입니다. 자, 만약 이때 여기 보유자들이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매도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서 홀딩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빠집니다. 아까는 4,000원대까지 빠지고 나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3,000원대까지 빠지고 주가가 반등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주가가 3,000원대 계속 유지하다가 12월 달에는 3,000원 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서 매도했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이미 포지션 종료했으니까 다른 종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조금 홀딩해서 수익 보고자 했던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때 매도했더라면 내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매도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홀딩하는 바람에 손실이 커져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제가 이 심리적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 이번에는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 1번 심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 지나서 1월 달 옵니다. 지금 주가가 상한가에 위치해 있죠. 아직 앞에 매물대까지는 안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물려있던 분들은 5,000원대부터 대략적으로 7,000원대까지 물려있어요. 지금은 4,000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제발 내 평단가까지만 와라. 그러면 바로 정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한가의 위치와 매물대 거래대금 이평선을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타점을 우리가 잡아보자면 시가에 들어가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것 가능하죠. 왜냐하면 매물대가 5,000원부터 있잖아요. 그러면 갭이 만약 낮게 뜬다면 뭐 4,100원에서 내일 4,200원, 4,300원 시작을 한다면 여기 매물대에는 겹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매도 물량, 잠재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5,000원, 6,000원, 7,000원에서 약 반년 정도 물려 있었는데 4,000원에서 4,300원, 4,400원 반등했다고 해서 과연 팔까요? 아니죠. 적어도 본전 심리가 발동됩니다. 본전까지는 와야 팔죠. 근데 아직 본전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갭이 높게 뜨는 경우입니다. 갭이 15%, 20% 높게 뜨게 된다면 내일 시가갭 뜨면서 매물대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시가갭 뜨고 나서 조금이라도 흔들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갭이 낮게 뜰 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고요. 시가갭이 낮게 뜨면 낮게 뜰수록 확률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램테크놀로지와 약간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패턴들 제가 복습 한번 더 해볼게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IA라는 종목이 있고요. WS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IA 보시면 제가 전략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시가에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121선 기점으로 눌릴 때 양음양 기법을 적용하는 기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램테크놀로지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램테크놀로지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강력한 매물대가 두 개가 있었고 여기서 상한가로 올라간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지금 상한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매물대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면서 시가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IA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닙니다. 하락 추세 구간인 건 같습니다만 매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집봉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라는 집단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물량을 매집하는데 그 마지막 방식 중 하나가 매집봉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매집봉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 여러 차례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도달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거의 확보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가의 갭이 높게 뜨더라도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들어간 케이스만 보면 안 되고 빠지는 경우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WSI라는 차트죠.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구간에서 매집봉을 계속 띄우면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1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 말인즉슨 시가게 띄우고 나서 종가까지 계속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캔들이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거의 다 확보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한번 털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왔으면 우리가 사실상 이때 눌림 자리를 들어가기 힘들죠.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면서 나왔더라면 우리가 충분히 눌림 구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길게 장대 음봉이나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양음량 매매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램테크놀로지와 IA, WSI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121선 터치를 한 경우고요. 아까 IA는 완전히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매물대가 강력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IA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매집봉만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시가 갭이 높게 뜨더라도 공격적인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물량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음봉으로 한번 털고 가는 것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 갭이 높게 뜨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근거는 거래대금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 갭이 낮게 뜨면 낮게 뜰수록 확률은 올라간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시가에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가 패턴은 매물대 거래대금 이평선 분봉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MDS 테크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 신규 시청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분봉부터 가는 겁니다. 일봉은 조금 이따 봐도 돼요. 분봉을 보는데 상한가를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한가 패턴 중 몇 번째 패턴이죠? 마지막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절대 매매 못합니다. 원칙입니다. 물론 다음날 시가에 이렇게 올라가고 상한가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분봉 패턴이 있는 상한가 종목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T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IMT라는 종목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121선 부근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보자마자 이거는 121선 기법이구나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기존 구독자님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이론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121선 기법은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인데 121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이 이렇게 있으면 캔들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거나 혹은 상한가로 가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오면 강하게 돌파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일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바로 공격적인 베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번 패턴이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어떤 경우일까요? 121선 이렇게 있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121선에 막히거나 혹은 몸통이 절반밖에 안 나오거나 지금과 같은 케이스를 2번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일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121선이 있죠. 이 라인 위에서 캔들이 하나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음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대표적인 패턴이 어떤 게 있었죠? 세경 하이테크가 IMT랑 비슷한 패턴이죠. 자, 이때 보시면 121선 부근에서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는데 이론상으로 이때 바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타점은 언제죠? 121선을 돌파하면서 정확하게 지지해 줄 때, 이때가 타점입니다. 7,720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들어가면 우리가 매매 타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121선 손절 라인 잡고 홀딩하면 되죠.
올라가면 수익 보고 나오는 거고요. 121선 이탈한다면 정리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기법이고 많이 나오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GMBS 에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21선 터치하고 빠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빠졌어요. 만약에 이때 121선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1선 기법 이용해서 이날 종가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우리가 배운 거는 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거 하나 우리가 쓸 수 있었고, 근데 지금 케이스는 뚫고 올라온 게 아니라 터치해줬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죠. 자, 이러면 제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121선을 뚫어주려고 했다가 뚫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저점이 지금 2410원이죠. 여기 최저라고 나와 있는 곳이 전저점입니다. 보통은 이 라인 터치하고 뚫지 못한다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가 없죠. 그런데 121선 터치하고 나서 추세 이탈하지 않고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기점으로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리지 나온다면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어떤 게 있죠? 에코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에코아이 이때 보시면 거래대금 실리면서 121선 터치했습니다.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통상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전저점 14,130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지 않고 5일선, 11선 지지해주면서 바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방금 배운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21선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추세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121선을 터치했을 때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날 종가에 들어가서 빨리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GMBS 에코가 지금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터치하고 눌리고 올라왔죠.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만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가지고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상승 N파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 N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상승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눌리는 구간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봤을 때 알파벳 N자와 같다고 해서 상승 N자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파동 패턴 안에서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선 구간을 나눠서 매물대와 같이 논리적으로 차트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구간은 어디죠? 1차 상승 구간. 이때가 첫 번째 상승 구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거래대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간은 눌리는 구간이죠.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 보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왜 많이 들어오면 안 되죠?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눌린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승 N파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두 번째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2차 상승 파동 구간이 나올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1차 상승 파동 구간의 고점 라인, 여기가 전 고점 라인입니다. 1차 상승 파동 구간의 전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고요.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즉 두 가지를 의미하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와야 되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야 됩니다. 자, 거래 대금이 왜 실려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앞에 물량을 소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 대금을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는 거죠. 앞에 차익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 대금을 볼 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적게 들어왔다면
다음날 많이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 엔파 이론을 배워봤고요. 이 세 가지 나눠서 구간을 분석해 봤을 때 모든 조건에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 매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매수할 것이고 어디서 매도할 것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매물대를 통해서 정확한 자리를 잡아보는 거죠. 앞에 매물대를 보니까 매물대를 다 소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래대금 보면 2천억 정도가 들어왔죠. 여기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앞에 물량들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매도를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도했는지 매도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거래대금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엄청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눌렸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HJ중공업이라는 패턴이 이런 패턴입니다. 자,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 총량을 보면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 앞에 1차 상승 파동의 물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종가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면 바로 수익 구간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1차 상승 파동 구간에 차익 물량 받아내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양은 양으로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총량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엄청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5일선, 11일선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여기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종가에 바로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SOS랩 많이 말씀드렸죠. SOS랩도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자면 이것도 상승 엔파잖아요. 주가가 1차 상승 이후에 눌리고 2차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죠. 이때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만 앞에 상승 파동의 거래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 구간에서의 물량도 소화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음봉으로 눌렸다가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이시언 시스템, HJ중공업, SOS랩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까지 이것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네 가지 종목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나노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엔텍은 우리가 종가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단 우리가 종가 매매 기법을 적용하려면 일단 종가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앞에 매물대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갈지도 시나리오를 좀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종가 매매가 무엇인지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에 의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오늘 나왔죠. 자, 그리고 거래 대금도 1000억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 돌파했으니까 종가 매매 기법 적용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0월 달에 매수했다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보시면 3,500원, 3,750원, 4,000원, 4,500원, 5,000원, 5,500원까지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3,000원 밑으로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평단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 윗꼬리가 형성된 원리는 여기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려면 다음 날이나 적어도 다다음 날에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나와야 됐는데 여기 있는 물량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노엔텍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 똑같이 나왔고요. 거래대금 급증했고 이평선 수렴 구간은 돌파했는데 나노엔텍과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다지는 구간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 한번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가 매매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로보틱스나 나노엔텍처럼 앞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종가 베팅하는 것보다는 소닉스처럼
이런 구간에서 종가 매매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 높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만 보면 똑같잖아요.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 대금이 실렸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했죠. 우리가 이 차트만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노인텍과 유일로보틱스랑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다음날 시세가 한번 나오고요. 유일로보틱스는 시세가 나오지 않고 5일선 구간으로 주가를 다지고 있죠.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매물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없고요. 매집봉만 있습니다. 이거 다 매집봉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올라가더라도 방해할 수 있는 물량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노엔텍과 율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 살짝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노엔텍 같은 거는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가 매매 기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봉 매물대 거래 대금 이평선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